이제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무형자산 얘기고요. 무형자산에는 이제 영어권, 뭐 예를 들면 이제 통신사업 영어권이라든지 아니면 항만 운영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진해운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진해운은 상폐됐으니까 HMM 예를 들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보면 SKT가 전에 이제 서울정보통신이었거든요. 예전 이제 삐삐 시대로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노태우의 사위가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태우 시절에 이제 서울정보통신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인수를 하고 SKT로 이제 사명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사실 뭐 완전히 뭐 황금알 낳는 거위죠. SK 그룹 입장에서는 돈 놓고 돈 먹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유공이라는 예전에 이제 유공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SK 이노베이션이 된 거고요. 어떤 이제 혜택이 이제 뭐 정치적인 혜택, 뭐 어찌됐든 이 영어권 요거를 갖고 오는 거죠. 영어권을.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운영권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한진해운이 그 넘어갈 때, 완전히 이제 상폐될 때 말이 엄청 많았죠. 이 항만 운영권에 대한 가치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 넘길 때, 말이 진짜 많았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할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 이 한진해운이 이제 우리나라 1등 그 상선 중에서는, 상신 회사 중에서는 이 1등이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말아먹은 거죠. 이 넘어가면서 그 반대급부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HMM이 얘네들 거를 일부 이제 인수를 하고, 또 다른 이제 이 회사들이 얘네들 거를 이제 갈기갈기 찢어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땡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 관련해서도 이제 휴대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직원 수만 해도 기존 임직원만큼 뽑았거든요. 저는 이제 성장주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임직원을 먼저 봐라. 임직원 수가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그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도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빌딩이 하나 더 올라가서 지금 오픈했나요? 거기 모르겠네. 지금 이제 책상 들이고 있으려나? 그 경부고속도로에 이렇게 보면은 그 동네 사시잖아요, 지금. 네. 지금 어떻게 입주했어요? 몰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이 동네잖아요, 동네. 동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네이버 주주셨는데, 그래도. 이 네이버 지도기 때문에, 이 네이버는 또 지네 회사는 또 되게 챙겨요. 얘네가 이렇게 챙기잖아요. 이렇게. 그냥 네이버 그린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 거리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적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을 안 가가지고. 서울 아니에요? 아니, 서울 가는 길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건물 짓고 있는 게 나오네요. 여기는 이쪽에서 볼까요? 여기도 짓고 있는 게 나오네. 다 졌어요. 경부라인에서 보면, 경부라인은 더 오래됐나 보네, 지도가. 원래 건물이 올라오지도 않았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 2월 기준에 이 경부고속도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시간에 대한 갭이 있잖아요. 지금은 2년 6개월 정도가 이제 흐른 거죠. 2년 8개월이 흘렀네요. 2년 8개월 사이에 이제 물론 건물은 다 올라갔겠죠. 당연히.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네, 사람 수가 지금 건물 하나가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람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3년? 저 건물 하나 짓는데 최소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죠. 그 사이에 이제 사람을 계속 뽑을 거고 건물을 놀리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건물이 올라가고 난 뒤에도 계속 사람은 더 뽑겠죠. 산업재산권 다음은 특허권 뭐 이런 것들 뭐 워낙 많은 회사들이 뭐 엮여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기타 무형자산에는 이제 라이센스라든지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임차 권리금, 뭐 별게 다 있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가치 산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가치 산정이 5G 그 채널 하나 얘네들이 할당받는데 조단이잖아요. 조단이 그거를 얘네들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돈을 국가에 내고 이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을 이제 얘네들이 할당받아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가 조단이라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최소죠, 최소. 왜냐하면은 이 5G 장비나 이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투자가 발생되어야만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 안에 내포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업을 막 하다가 문제는 어려워졌을 때 문제인 거죠. 어려워졌을 때. 내가 막 어떤 일을 막 하다가 그 사업이 잘 안 돼. 근데 가지고 있는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이런 이제 특허권이나 뭐 이런 의장권이나 막 이런 것들은 잔뜩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한 가치 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사업을 이제 이 페이드아웃 시켜버리면 완전히 이제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장부를 보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타벅스하고 제가 예제로 든 게 이제 신세계에서 이 스타벅스 국판에 대한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신세계가 스타벅스하고 라이선스를 체결을 한 이후에 1997년도에 이제 체결을 했죠. 그런 다음에 99년도에 2년 뒤에 이제 1호점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100호점이 생겼어요. 근데 신세계는 이 스타벅스를 열 때 자기네가 땅과 건물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 렌트를 하더라도 직영으로 관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3년 뒤에 보면은 2배 성장한 거잖아요. 이 200호점까지. 그리고 나서 400호점. 한 4년 뒤에 또 400호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800개 이상의 2015년 기준으로 지금은 뭐 1000개가 넘었겠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고 스타벅스 자체가. 그러면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했을 때 80배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신세계가 10년 딱 보유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은 이제 더 큰 수익을 얻었겠죠. 예.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SPC 삼립, 이제 삼립식품 얘긴데, 얘도 이제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뭐 이런 애들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 6년 사이에 90배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찾아라. 뭐 이런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한 말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실천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사실.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소비 문화인데 둘 다 소비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기타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다음 이제 할 얘기는 자산은 이제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졌는데 유동부채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1년, 기준은 1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사업이 안 될 때 문제가 되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종목들, 제가 이렇게 이 종목 괜찮네요, 이 종목 괜찮네요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문제되는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부채, 비유동 부채, 뭐 이런 게 있다. 뭐 문제가 돼야 뭐 막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채는 이제 이 회사채 중에서도 이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루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런 얘기들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죠. 돈 못 버는 회사 공시에 네, 전자공시에 다 나오죠. 네,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발행을 하냐, 그리고 이제 주가에 이걸 발행을 하면 이제 싸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악재로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건바이 건으로 나중에 실제 발생되면 얘기를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얘네 지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이 재무제표에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PBR이나 PO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베이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인 거고, 뭐 자본금은 뭐 이렇게 나뉘고 자본잉여금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본은 뭐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있다. 우리한테 보통 이제 1대1 무증을 하겠다. 또는 배당을 주겠다. 이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이쪽에서 이익잉여가 있어야 네. 증자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증자를 시킨다든지 그렇죠. 배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재무 추이를 보면서 이 유보율을 보잖아요. 이 유보율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 유보율 안에도 아까 얘기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 1대1 무증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은 다 저기에 포함이 돼서 제가 이제 이익잉여금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조건 검색을 할 때 이 조건식으로 잉여금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없어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유보율은 치면 있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은 내가 조건식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유보율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최근 결산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최근 분기가 중요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할까요? 결산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산이요? 최근 분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최근 분기. 결산은 작년 말이었겠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3, 4분기다 그러면은 벌써 9개월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최근 분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PBR이야. PBR도 보시면 얘는 재산 상태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도 분기 그러면 차이가 있다. 얘도 최근 결산이 중요할까요? 최근 분기가 중요할까요? 분기가 중요하지. 무조건 최근 분기가 중요하죠. 근데 ROE 예를 들어볼까요? 네. ROE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최근 결산이 중요할까요? 최근 분기가 중요할까요? 리턴 자산 대비해서 리턴. 돈 얼마나 버냐? 분기.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그죠? 네. 최근 결산도 작년에 돈 얼마나 벌었어? 그리고 최근 분기에 얼마나 벌었어?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작년에 적자 났어. 근데 올해 흑자야. 또는 작년에 흑자 났어. 올해 적자야. 둘 다 봐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배우면 되고요. 영웅에서도 배당이나 이런 정보들 나오나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렇게 그래프 있었는데 주식 그래프 있잖아요. 네. 아니면 여기 차트. 유보율이라는 게 아까 전에 뭐 잉여가 있어야 밑에 보면 공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시를 보시면 돼요. 공시 이렇게 공시 뜨는 나온다면 여기 나오겠죠. 안 나오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별도로 이 기타에 나올 거예요. 기술적 지표에 기타 지표. 그래서 공시 여기 있죠. 그래서 어디에 뭐 있냐 이제 지금은 일단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 뭐가 있고 여기에 이게 있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써먹는 거는 이제 나중 문제니까 지금은 이제 배우는 단계인 거고. 여기까지. 이 잉여가 있다라는 건 그때그때 확인을 분기별로 확인을 해야 분기별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분기별로 이 회사가 흑자가 났다 그러면은 더 이제 늘어났겠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광동제약도 보시면 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분기로 하면 얘는 지금 이 여기를 보시면 마이너스가 발생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유보율은 당연히 이 915에서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다음 분기 보니까 69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900에서 906으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숫자에 좀 민감하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은 좀 더 늘어났구나. 돈을 벌면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뭐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 자산 중에서도 자본 중에서도 이제 자본 조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자기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매입해가지고 소각하면 장땡이죠. 근데 이런 회사는 거의 없죠, 사실. 요즘에는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전에는 삼성전자만 있었던 거고. 주식매수 선택권 뭐 가능하면 사놓으면 좋은데 예전에 제 지인 중에 SK 하이닉스 옛날 그러니까 LG 전자였던 시절이죠. 여기죠. LG 전자였던 시절. 이때 이제 1998년도 이제 2000년 요 이후죠. 요때 이제 회사에서 자기 주식 선택권을 준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 지인이 받았어요. 착살난 거죠. 싸게 받았는데도 더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 받는 거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적자 나고 있어.
그때 자기 주식 선택권 이거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살아날 가능성이 무조건 있어. 바로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받을만 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막 우리 회사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위기인 거죠. 엄청난 위기인 거죠. 그게 기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얘처럼 이렇게 그냥 작살이 날 수도 있다. SK 할 시작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때 옛날 비교해서? 네, 이 시절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좋고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 중에서도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애들이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하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안 나가는 진짜 막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 돈이 너무 없어. 그 상황에서 이 최악이죠, 최악. 최악의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회사도 잘리고 돈도 날리고. 그러면은 더 최악이죠. 그런 회사들이 상당수가 있었으니까요. 손익계산서. 다음은 이제 손익계산서 얘기고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는 이제 재산에 대한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PBR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지금 하는 얘기는 이 PBR 얘기가 아니죠. 이 손익계산서는 매출이냐, 영업이익이냐, 당기순이익이냐, 그 얘기는 PBR과 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러니까 우량주냐, 똥주냐, 아니면 이 돈을 더 많이 벌면, 훨씬 더 많이 벌면, 그럼 뭐 성장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초고속 성장주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든 표현들은 다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이제 좀 많이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는 이제 성장주를 보려고 할 때 이 인건비가 좀 늘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사람을 더 뽑았을 테니까 네, 그런 개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다른 얘기들은 이 판매비와 관리비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 매출액이 막 늘어나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같이 늘어나야 좀 어느 정도 정상인 거죠. 그래서 좀 이 생각을 조금만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 손익계산서는 이 정도만. 그리고 사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아까 보시면 제가 인터넷 열어놓은 거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 보면 뭐 이렇게만 나와 버리니까 이 뒤에 이렇게 하나 더 해서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이것까지 표시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리고 이 포괄손익계산서도 보면 누적은 어떻고 이 3개월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해주지 이 퍼센트지 얼마나 더 늘었냐 덜 늘었냐 이런 표시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얘는 보기가.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이 밑에 단위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 앞에 한 두세 자리 아니면 세네 자리 한 요 정도만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뭐 최소 15% 이상 늘었냐 줄었냐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보고서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그쵸 영문 통해서 보는 게 제일 그냥 무난하니까 그쵸 정리가 제일 잘 돼 있고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수집되어 있는 자료가 저기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 증권통도 지난 3, 4년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에 반해서 얘는 이제 좀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그레이 처리한 겁니다. 네. 예, 몰라도 되기 때문에. 음. 알면 좋은데, 뭐, 이걸 이거 보니까 머릿속으로, 상식적이더라고요. 예, 투자 많이 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 변동표는 그냥 위에 있는 이 재무상태표, 요거를 이제 한 방에 표에다가 탁 때려 박은 거라. 그 다음에 주석은 뭐 말 그대로 주석인 거고. 이 주석이 이제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거죠.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아, 그래요. 우리 사업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제 샘플링해서 보잖아요, 보통.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지금 이 보고서에서. 그럼 처음 보는 보고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 본점 소재지를 많이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위치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위치에 있나 아닌가 좀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 개요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개요라든지 이 회사 제품 및 서비스라든지 제가 그 오스코텍이었나? 그 분석할 때 이쪽 보고 막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쪽 보면서 막 지금 이거 뻥커 같은데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 기사 내용 확인을 여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 내용. 그래서 이 회사가 뭘 양산을 하는데 뭐 코로나랑 관계가 있다 없다 막 얘기를 할 때도 그랬고 그렇죠. 네, 주수입은 그렇죠. 그게 이제 매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지금 매출이 어느 부분이 더 늘어났는지 어느 부분이 그냥 작살난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보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이쪽이 좀 많이 더 팔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 추세라면 그리고 이게 지금 뭐에 관련된 거니까 앞으로 더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이쪽 얘기예요. 요 위에 있는 회사의 계열만 봐서는 모르죠. 그래서 주석 얘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일단 질문 먼저 봤고요. 중간중간 이제 막 스킵성으로 나간 이런 얘기들은 그냥 책 보면 대충 설명 다 돼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다 스킵한 거고요. 중요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 바이 건 그러니까 회사 바이 회사로 이제 막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회사를 보면 일단 재무제표를 보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자본 자산이 어떻게 되는 회사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영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순서를 잡는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는 거예요. 제가 여기 S3 또는 이제 제가 종목을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회사 괜찮나? 그럴 때 이제 얘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 예를 들어서 이제 넥스트 요즘에 핫하니까 넥스트가 그 뭐야 메타버스인가? 그 뭐지? 굉장히 핫한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없네. 얘는 역사가 짧으니까 좀 역사가 조금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옥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밑에 있는 얘를 먼저 보는 거죠. 잘 되고 있냐? 매출액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다 봤는데 지금 한 3년 정도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면 2018년도가 3월 정도 여기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네, 3월에 발표가 나니까 이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이 620, 88,
7일 이 실적이요. 이 실적 보는 겁니다. 그 실적 그리고 발표 나서 19년 적자 났죠. 2019년. 2019년 적자 발표가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더 줄었죠, 지금. 2020년. 거기가 한 요 정도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막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쪽은 분기를 봐야 되니까 분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분기를 봤더니 흑자 전환을 했네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부분 보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매출 늘어나는 거 보세요. 매출이 지금 200%가 늘어났죠. 영업이익은 1000%가 늘어나고 날아가죠. 이렇게. 지금 7,000원이었던 주가는 지금 28,000원까지 날아갔네요. 47에 28이니까 한 4배 정도 날아간 상태네요. 이게 초고속 성장인 거죠. 보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누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장난친다고 치기에는 영업 증거라든지 영업 그 이익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간 매출을 보면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289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기 하나가 249잖아요. 이 두 개만 합쳐도 300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한 400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반년 했는데 재작년 1년치보다 더 많은 매출이 지금 뜬 거잖아요. 그럼 날아갈 만한 거죠. 이런 종목을 이제 초창기에 어떻게 발굴을 할 거냐. 이게 관건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부터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찍어서 볼 때는 항상 이 재무제표를 먼저 보는 거고요. 네, 재무제표 보면서 유보율은 500% 이상이 되는지, 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적당한지. 일반적으로 뭐 100% 미만이 좋다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기업의 성격.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은행 예를 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항공 쪽도 뭐 부채 비율이 워낙 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기까지 일단 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일단 마무리를 한번 짓고요.